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이재명이 요즘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공천을 매끄럽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의석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파동이 일어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일 겁니다. 진짜 공천 파동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터지는 거죠. 친명횡재, 비명횡사 벌써 이런 말이 공공연히 이제 인기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천 늪에 빠진 민주당 총선 50일 전 여론조사까지도 뒤집혔다.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국민의힘이 지금 우위를 지금 쥐고 있는데 수도권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어쨌거나 서울은 국민의힘 우위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게 도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인천은 해볼만 하다. 거의 이제 접전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경기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지금 우세합니다. 상당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사실은 제일 큰 지역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거든요.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아무튼 민주당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신들이 이번 총선을 강서구청장 선거 그 후에 한 달, 두 달 가까이 탱자했죠. 4.15 같이 그렇게 또 대승할 수 있다, 압승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전부 위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은 과반도 어렵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재명은 수사적으로 작전상 151석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내심 한 170석 이렇게 노릴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비명들을 내치기는 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건 터지다 보면 그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스스로도 어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일부. 지더라도 친명만 공천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가령 저도 말이죠. 120석 30석 이렇게 져버리면은 그걸로는 버티지 못해요. 어쨌거나 이재명이 버티려면 제가 볼 때 한 140석에서 150석 사이 저도 그 정도는 가야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20석 이런 수준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만일에 민주당이 120석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170석 정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일부 평론가들 중에는 이재명이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 중심의 정당으로 방탄을 하겠다. 120석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파 그 논객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힘을 쓰지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총선에서 그때 이제 졌잖아요. 그때 1당 2당의 차이가 딱 한 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주당이 123석,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그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습니다. 한 석의 차이로 국회의장 뺏기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이라고 그 당이 그 당시 손학규 뭐 저기 누굽니까 또 안철수 등등이 있는 안철수가 있었죠. 안철수. 그리고 정동영 등등 많은 그쪽에 하여튼 뭐 민주당 그 사이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그 당이 38석인가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3당 치고는 너무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1, 2당이 123석, 122석 밖에 안 나왔었죠. 자, 아무튼 그때 새누리당이 여권인데도 여당인데도 122석 가지고 힘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물며 야당이 120 가지고 자기 방탄을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게 과거에는 몸으로 떼올 수가 있었어요. 뭐 그냥 의사 집행 뭐 이렇게 방해하고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땡깡 부리면 됐는데 요즘은 그걸 못 하잖아요. 의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잡혀간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아무리 못 떼어도 140석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도 지금 굉장히 깝깝한 상황이죠. 한동훈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원래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렸던 그 모든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갔고요. 플랜 A는 이미 죽었고 플랜 B를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이 플랜 B가 한동훈 체제 아래서 자신들이 어쩌면 이길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는데 공천 파동이 터지면 그거조차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자, 급기야는 박용진이까지도 지금 아웃시키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무려 하위 10%에 들어간다. 하위 10%면요. 하위 20%보다도 더 못한 거잖아요. 완전히 최악의 평가를 받은 거죠. 이재명에게 사사건건 대들었던 도전자였었죠. 당대표 경선도 뭐 같이 했었고 대선 출마도 했다가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인물이 바로 이 박용진이었었던가요? 그때 당대표 할 때 말이죠. 자, 어쨌든 대선 출마도 했었습니다. 이 박용진이는. 친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친문 색깔보다는 원래 여기는 정의당 그쪽에서 왔던 인물입니다. 통진당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 박용진은 기본적으로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념 성향 자체가 스펙트럼이 좌익인데 자신을 지금 어느 정도 은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대중 정치인인 것처럼 요즘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쇼를 좀 하고 있는데 본색은 전혀 다르다. 이런 박용진이가 어쨌거나 친명은 아니죠. 비명에 이제 들어갔고 비명 중에서도 이제 열심히 뛰는 운동가형이었죠. 자, 이 박용진이가 지금 또다시 이제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걸 또 한번 볼까요? 치욕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네요. 치욕. 자, 박용진이가요. 오늘입니다.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자신이 포함됐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치욕을 국민에 공개하는 이유는 내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 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당을 구하는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이 과하지옥 아시죠? 한신이 저작거리에서 무렵배들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큰 목적을 가진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숨어도 참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박용진은 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꼴찌라고 하는 당의 통보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 주십시오. 친명 의원들은 현역 하위 평가 명단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소위 부답이라며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네요. 이 박용진은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과 경쟁했던 인물이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에서 득표에 20 내지 30%를 감산당하고요. 4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전날 곧바로 탈당을 선언하는 등 파장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스스로 자살골을 지금 때리고 있다. 자충수로 호구에 갇힐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 박용진이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심 신청을 해보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탈당을 할 것 같아요. 탈당할 경우에 과연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면 쉴지 이낙연에게 갈지 이제 요 세 가지 선택지인데 글쎄요. 원래 또 이 본적이 저쪽 이제 통진당 뭐 정의당 이런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쪽으로 갈지도 모르죠. 좀 여러 가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이처럼 말이죠. 혼돈의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거대한 파동으로 이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이 뜻하지 아니하게 여기서 그냥 큰 승기를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